안녕하세요. 오늘은 귀농스쿨 제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9번째 강의에서는 지역선정과 귀농의 지역선정과 작물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제 10번째 강의에서는 토지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라고 하면 귀농하시는 분들은 뭐 논이 될 수도 있고 밭이 될 수도 있고, 저처럼 산촌 귀농한 사람 입장에서는 임야겠죠. 그 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대지,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,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.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떤 출신이라 하시더라도 오랜 세월 대도시에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하시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토지 구입만큼은 좀 천천히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물론 뭐 처음부터 토지를 먼저 구입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작목을 선정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,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게 가시거든요. 귀농을 하시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한다면 토지 구입만큼은 좀 신중하고 시간을 많이 그 지역에서 보내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임차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. 의외로 임차할 수 있는 농지나 토지는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. 뭐 인기 지역이어서 대도시하고 가까워서 뭐 택지 가격이 비싸거나 그런 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, 제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인제 이 소치마을 같은 경우도 의외로 그 임차할 수 있는 토지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 팔려서 뭐 서울 사람들한테 팔려서 그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땅인데, 저기 있는 저 땅도 한 1000평이 좀 넘는 땅인데, 저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 물어보면은 20만 원에서 한 3, 40만 원 정도 주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거든요. 1년입니다.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농지나 임야를 빨리 안 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. 첫 번째는 좋은 땅이 쉽게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 땅이 많이 이제 매매하려고 나와 있는 땅은 아주 비싸거나 아주 좋지 않은 땅입니다.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그거를 외지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막 좀 웃죠. 아, 저 땅은 저런데. 물론 이제 뭐 도시 사람들은 그 땅을 꼭 농지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해서 주택지로 만든다든지 뭐 가공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시골 사람들이 농촌이나 산촌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, 우선 좋은 땅은 쉽게 안 나온다라는 거. 두 번째, 농촌이나 산촌 땅은 거래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. 오시자마자 땅을 1000평이고 2000평이고 돈을 줘서 샀다. 근데 뭐 한 2, 3년 있다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역을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로 다시 돌아가야 될 형편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거래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. 특히 그런 상황에 빠지면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 나한테 필요한 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. 나는 예를 들어서 감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 땅은 감자를 심기보다는 뭐 옥수수나 메밀밖에 뭐 안 된다든지, 그 다음에 나는 집을 지을 땅을 사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뭐 맹지여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든지,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. 현재 그 마을을 몇 년간 알아보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서 뭐 하시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, 좀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에 귀농을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, 그 땅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.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치는지, 아니면 뭐 밑에 바닥에 좋은
밭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밭이 뭐 예를 들어서 돌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를 모르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이제 집을 얻어서 살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 어떤 친구가 반대를 했어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뒤에 산에서 바위가 굴러서 그 바위가 안방으로 들어왔던 집이라는 겁니다. 일반 마을 사람들도 잘 얘기해주지 않는,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여담입니다만 제가 인제군청에 갔다가 그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. 인제군에 있는 어떤 마을로 서울에서 어떤 부부가 지금 트럭이 지나갔습니다. 어떤 부부가 한 3억 원 정도를 서울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. 이분은 오시자마자 땅을 한 1000평 정도 사셨던 모양이에요. 뭐 11만 원인가 12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, 그러면 거기에 한 1억 2천 들어갔죠. 12만 이제 그 땅 한쪽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.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산촌 귀농하고 뭐 이렇게 귀농에 대해서 강의나 가면 농촌이나 산촌의 땅은 되게 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집 짓는 것도 되게 싸다고 생각하시는데, 아무리 그래도 평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럼 농가주택 거의 30평에 가까우니까 400만 원 잡고 30평 지었으면 1억 2천입니다.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니 어쩌려면 2억 5천만 원 이상을 오자마자 쓰게 된 거죠.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었을까요? 1년 살았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인제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러 다닌다, 공무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냥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대도시에서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오셔서 한 3, 4억 쓰는 건 뭐 별로 무리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, 나이가 들어서 제2의 인생을 살려 왔는데 괜한 돈을 이렇게 깔아 뭉개놓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건 좀 보기 안 좋잖아요. 좀 속상한 부분도 생길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토지 구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갖고 구입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. 혹시라도 산을 사시겠다, 산을 뭐 임차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산림정보 다 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걸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부그림 임차에 대해서 제가 11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산촌TV 김강중이었습니다.